나는 그날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5주 동안 부분적으로 청각을 잃은 나날들은 지옥 같았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내상, 의사들은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느꼈다. 내 삶이 무너지는 소리를 귓속에서 메아리치는 비명처럼. 오빠, 나 이제 들려요. 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 준호에게 속삭였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니, 창백해지는 척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안아주며 다행이야, 사랑해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피했다. 나는 그 순간 5주 동안의 침묵이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것임을 직감했다. 준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완벽했다. 자기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에 스며들었다. 오랜만에 들려오는 그 소리,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준호가 차를 따르며 시어머니와 눈빛을 주고받았다. 나는 그걸 봤다. 하지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귓속말이 시작될 순간을. 밤이 깊어지자 나는 침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복도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시어머니의 목소리. 나는 조용히 문을 열고 그림자처럼 다가갔다. 문틈으로 그들을 봤다. 거실의 낮은 테이블 앞에 앉아 촛불이 깜빡이는 가운데 준호가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 그녀가 들을 수 있게 됐어? 그날 일, 다 털어놔야 할까요? 시어머니의 손이 그의 어깨를 누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준호야. 절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잊어버리라고 해. 그녀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 그 사고로. 그 말은 내 심장을 꿰뚫었다. 사고. 5주 동안의 그 고통이 그들의 속삭임 속에 숨겨진 비밀이었다. 나는 문 뒤에서 몸을 떨었다. 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엄마,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건 그녀가 의심할까봐. 세상이 멈췄다.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했던 건가? 아니, 적어도 방치한 거다. 왜? 그 속삭임이 끝을 듣기 위해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문틈으로 스쳤다. 그녀는 나를 봤다. 아니, 봤다고 느꼈다. 그녀의 미소가 다시 피어났다. 준호야, 가서 쉬어. 내일 회사 갈 준비나 해. 나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5주의 침묵이 끝났지만 이제 진짜 소음이 시작됐다. 배신의 소리. 복수의 메아리.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준호를 배웅했다. 그의 키스, 여전한 따뜻함. 하지만 이제 그건 독극물처럼 느껴졌다. 회사로 출근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준호야, 내가 숨긴 그 비밀, 내가 다 파헤쳐 줄게. 나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집에 남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며 노래를 흥얼거렸다. 전형적인 한국 엄마의 모습.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손놀림 뒤에 숨겨진 계산을. 어머니, 어제 들었어요. 나는 일부러 차를 마시며 말했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뭐를? 청력이 돌아온 게 그렇게 기뻐? 아니요. 그 속삭임. 사고에 대해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자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들었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제가 5주 동안 아무것도 못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이제 알겠네요. 어머니와 준호가 제 삶을 조종한 거? 그녀는 웃었다. 차갑게. 조종. 우리는 내 가족이야. 사고는 불운이었어. 준호가 운전하던 차였지만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잖아. 내 탓이야. 그녀의 말은 칼이었다. 나는 그 칼을 피하지 않았다. 내 탓. 그럼 왜 준호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죠? 왜 저를 버린 거예요? 공기가 무거워졌다.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는 모르는 게 좋아? 그 비밀을 알면 내 인생이 끝나. 그녀의 눈빛은 위협적이었다.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어머니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그림자 속에 있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아니면 제가 말할게요. 준호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시작했다. 5주 전 준호의 회사에서 일어난 일. 그는 대형 무역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다. 재벌 그룹의 하청업체. 그날 그는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을 했지만 실수로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 수억 원의 횡령 의심. 시어머니는 그걸 알았다. 그녀는 준호의 어머니로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 너는 준호의 아내잖아. 내가 대신 사인했어. 내 이름으로. 사고 직전 우리는 내 서명을 위조했지. 그리고 사고로 내가 기억을 잃게 만들었어. 기억이 떠올랐다. 사고 전날 서류 더미. 나는 피곤해서 잠들었고 아침에 깨어보니 서명이 되어 있었다. 내가 대신 죄를 졌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디. 내 덕에 준호는 무사했어. 회사에서 조사 끝났고 내가 피해자처럼 보였으니까. 하지만 이제 청력이 돌아왔으니 조용히 해. 아니면 우리 가족이 무너져. 나는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가족. 이게 가족인가요? 그날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한국 사회의 압박, 재벌의 그림자, 가족의 명예. 그 모든 게 나를 짓눌렀지만 이제 나는 그 칼을 쥘 차례였다. 첫 번째 걸음, 증거 수집. 복수는 조용히 시작됐다. 나는 서울의 번잡한 거리, 강남의 사무실 빌딩으로 향했다. 준호의 회사, 나는 그의 아내로서 방문자 카드를 받았다.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내 발소리를 삼켰다. 준호 씨 만나러 왔어요. 프론트 데스크의 여직원이 미소 지었다. 기다리세요. 준호가 내려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했다. 여보, 갑자기 왜? 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보고 싶어서. 그리고 회사 일 좀 도와줄게. 그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너는 이제 쉬어야 해. 하지만 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다. 그의 데스크로 따라갔다. 그의 컴퓨터, 서랍. 5주 동안의 빈 공간. 그가 커피를 사러 나간 틈, 나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0923. 화면이 켜졌다. 이메일, 파일. 횡령 임시 준호. 열어보니 그 서류. 내 이름으로 위조된 사인. 날짜, 사고 전날. 첨부된 메모, 어머니, 이걸로 끝나요. 그녀는 기억 못할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어머니의 손글씨 스캔. 그녀가 직접 썼다. 나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다. 증거 1호. 준호가 돌아왔다. 뭐해? 나는 무심코 말했다. 메일 확인. 내가 요즘 바빠 보이네. 그는 안도했다. 그래, 스트레스야. 사랑해. 그의 키스. 이제 역겹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시어머니를 마주쳤다. 그녀는 TV를 보며 앉아 있었다. 드라마, 가족 배신 이야기. 아이러니했다. 어머니,
오늘 재미있었어요. 나는 USB를 테이블에 던졌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준호의 비밀. 그리고 어머니의. 그녀는 USB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플레이하지 않았다. 너 미쳤어. 이걸 왜? 말씀하세요. 전부 그녀는 한숨을 쉬며 털어놨다.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그녀의 야망을 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재벌 그룹에 들어간 기회. 하지만 그의 실수는 치명적이었다. 횡령 5억 원 만약 발각되면 감옥. 가족 파탄. 나는 내가 준호를 사랑하니까 대신할 거라 믿었어. 사고는 우연이 아니야. 준호가 브레이크를 늦췄어. 내가 서류를 의심할까봐. 늦췄다. 죽이려 한 거잖아.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죽이려? 과장 마, 그냥. 시간을 벌었을 뿐의 내 청력 상실은 보너스였어. 5주 동안 우리는 증거를 지웠어. 내가 들을 수 없으니 편했지. 분노가 치밀었다. 한국의 어머니상, 희생을 강요하는 그 문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니었다. 어머니, 이 USB, 경찰에 갈 거예요.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안 돼. 준호가. 우리 가족이. 가족. 당신들은 나를 버렸어요. 이제 제 차례예요. 그날 밤, 준호가 돌아왔다. 나는 그를 기다렸다. 오빠, 이야기할 게 있어. 그는 피곤한 얼굴로 앉았다. 뭐야? 회사 일. 아니. 우리 결혼, 나는 서류를 보여줬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5주 동안 내가 어머니와 속삭이던 그 비밀. 내가 들었어. 이제. 그는 무릎 꿇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내가 약했어. 제발, 용서해. 그의 눈물. 진심인가? 아니면 또 다른 연기? 한국 드라마처럼 그의 애원은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용서. 내가 나를 죽이려 했는데? 죽이려? 아니야. 브레이크는 실수였어. 내가 서류를 봤을까 봐, 시간을. 시간. 5주의 내 고통을 산건에 나는 일어났다. 준호야, 이건 끝이야. 이혼하자.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안 돼. 엄마가 알면. 이미 알아. 그녀도 끝났어. 복수의 2번째 걸음, 가족을 무너뜨리기. 나는 변호사를 불렀다. 서울의 유명 로펌. 횡령, 위조, 살인미수의 변호사는 눈을 빛냈다. 증거가 확실하면 재벌그룹도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준호를 사랑했었다. 그 사랑이 배신으로 변한 지금, 복수는 달콤한가? 아니면 독. 다음 주, 집은 전쟁터가 됐다. 시어머니는 나를 피했다. 아니, 무시했다. 아침 식사에서 그녀는 준호에게만 말했다. 준호야, 오늘 미팅 준비됐어? 회사에서 기대할 거야. 나에겐 한마디도 없었다. 전형적인 한국 가정의 침묵 전쟁. 하지만 나는 그 침묵을 무기로 삼았다. 준호는 매일 밤 울었다.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이도.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아이. 그 말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우리는 결혼 3년, 아직 자녀가 없었다. 시어머니의 압박으로 IVF를 고려 중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게 더러워 보였다. 아이. 내 유전자로 내 죄를 물려줄 거야? 그는 필사적이었다. 엄마가 강요했어? 내가 약해서. 하지만 너를 사랑해, 사랑. 그 단어는 이제 독이었다.
나는 증거를 더 모았다. 준호의 휴대폰. 5주 동안의 문자. 시어머니와의 대화. 그녀가 깨어나면 약 먹여. 기억 상실로 약. 내 청력 상실 뒤 병원에서 준 진통제. 그게. 나는 병원 기록을 요청했다. 의사에게 전화. 그 약, 부작용으로 청력 손실 가능해요. 의사는 당황했다. 네, 과다 복용 시, 하지만 처방대로였어요. 처방. 준호가 병원에 왔었다. 그는 나를 독살하려 했나? 아니, 약화시키려. 시어머니를 대면했다. 어머니, 그 약 왜 준호가 가져왔죠? 그녀는 태연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니까? 엄마로서 한 거야. 엄마로서. 살인자로군요. 그녀의 손이 떨렸다. 처음으로. 너 경찰에 갔어? 아직. 하지만 갈 거예요. 준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그만해. 여보, 나 혼자 책임질게. 엄마는 모르는 척 그는 나를 보호하려 했다. 아니, 어머니를. 그 순간 그의 배신이 더 깊게 느껴졌다. 가족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한국 속담처럼. 하지만 내 피는 이미 흘렀다. 나는 친구를 만났다. 대학 시절 절친, 지은. 카페에서 울었다. 지은아, 믿을 수 없어. 준호가. 나를 그녀는 안아줬다. 언니, 복수해. 하지만 조심해. 재벌 가족은 위험해. 그녀의 말대로 준호의 회사는 대형 그룹. 발각되면 스캔들. 언론이 달려들 거야. 그날 밤 티스트가 왔다. 준호의 전화. 여보, 엄마가 자살 시도했어. 병원으로 달려갔다. 시어머니, 위를 절었다. 의사가 말했다. 생명에 지장 없지만 정신적 충격. 준호가 울며 말했다. 내 탓이야. 왜 이렇게까지? 내 탓. 당신들이 시작했어. 병실에서 그녀가 깨어났다. 너 왜 안 놔둬? 우리는 가족이야. 나는 속삭였다. 가족은 배신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 후회. 아니, 분노. 너도 비밀 있어? 그 아이, 내 전 남친 거지? 충격. 어떻게 알았지? 2년 전, 임신. 하지만 유산. 아니, 숨겼다. 준호에게 말 안 했어. 뭐? 그녀 웃었다. 내 휴대폰 봤어. 5주 동안. 그 전 남친 문자, 내 비밀. 나는 죄책감을 느꼈다. 나도 완벽하지 않다. 복수는 이제 나도 범죄자인가? 시어머니의 말은 내 복수를 흔들었다. 나도 비밀이 있었다. 전 남친, 민준. 대학 연애, 헤어진 후 임신. 유산 후, 준호를 만났다. 그 상처를 숨겼다. 어머니, 그건. 내 사생활. 하지만 그녀는 쐐기를 박았다. 준호에게 말할까? 내가 우리처럼 배신자라면? 위협. 이제 게임이 바뀌었다. 나는 더 세게 나갔다. 변호사에게 USB와 약 증거를 줬다. 소송 준비하세요. 이혼, 형사고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반격 올 거예요. 돈으로 무마하려 할 테니.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기다렸다. 여보, 엄마가 미안하다고 해. 돈 줄게. 10억 이혼하고 새 3 살아. 돈 5 한국 사회에 맞는 키. 재벌의 힘. 나는 웃었다. 돈. 내 청력을 사? 내 신뢰를.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회사 스캔들 나면 나 끝장이야. 그룹에서 쫓겨날 거야. 이 그의 절박함. 동정. 조금. 하지만 배신의 상처가 컸다. 준호야, 내가 선택해.
엄마 버릴래? 나 버릴래? 그는 울었다. 너 사랑해. 하지만 그의 눈은 시어머니 쪽을 봤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데려왔다. 합의하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녀의 태도 바뀜. 왜? 뒤에서 무슨 일? 조사했다. 준호의 회사, 내부 고발자? 아니, 내 친구 지은. 그녀가 회사 네트워크 해킹 도움. 언니, 이 파일 봐. 준호의 다른 횡령. 엄마가 지시, 더 큰 비밀. 시어머니, 준호의 상사와 공모. 가족 사업처럼 회사 자금을 빼돌림. 나는 기자에게 익명 제보. 다음 날 뉴스. 대형 무역사 횡령 스캔들, 가족 연루 의심. 이준호의 얼굴이 화면에. 집은 아수라장. 너가 한 거야. 준호가 소리쳤다. 내 죄야. 숨기지 마. 시어머니가 나를 때렸다. 첫 번째. 2년. 우리 집 망쳐. 한국의 폭력. 어머니의 손. 하지만 나는 맞받아쳤다. 당신 손이 더러워요. 경찰이 왔다. 증거로 체포. 준호, 시어머니. 병실에서 다시 만난 그녀. 너 후회할 거야? 재판. 서울지방법원. 언론이 달라붙었다. 배신의 가족, 아내의 복수. 나는 증인석. 그들은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어요. 사고는 계획됐어요. 준호의 변호사, 증거 부족. 하지만 USB, 약기록. 판사 눈빛 변함. 준호의 증언. 사랑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는 어머니를 팔았다. 배신의 연쇄. 시어머니의 눈물. 내 아들 지키려 한 거예요. 한국 엄마로서 배심원들, 동정. 아니, 분노. 내 비밀 폭로. 준호의 변호사가 피고인 아내도 불륜 의심. 내 전 남친 문자. 법정 소란. 거짓, 하지만 의심의 씨앗. 나는 무너졌다. 복수는 나를 더럽혔나? 판결, 준호 5년, 시어머니 3년. 이혼 성립. 나는 자유. 하지만 빈 껍데기. 지은이 안아줬다. 언니, 이겼어. 이겼나? 뉴스, 복수의 대가, 파괴. 마지막 만남. 교도소 방문. 준호. 여보, 미안. 사랑했어. 나는 속삭였다. 나도. 하지만 끝났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조용히 사세요. 집으로. 한옥, 이제 나 혼자. 촛불 켜고 앉아. 5주의 침묵처럼. 하지만 이제 내 속삭임. 복수 끝, 새 시작. 행복. 아니, 회색. 독자여, 누구 옳았나? 논쟁하라.